이 많은 준비를 하고 사실 도전을 하셔야지 왜 남들과 똑같이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 마인드 이해가 안 돼요. 대박이다. 네. 최고인데? 그쵸.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좋아. 정말요? 제가 고3 때 쇼호스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지영 선배님 방송을 우연히 보고 진짜로. 아, 진짜? 네. 네. 그리고 시험을 6번인가 7번을 최종에서 떨어졌었어요. 최종에서? 네. 그러니까 쇼호스트 임원 면접? 그쵸. 아, 임원들이 싫어했나 보다. 7번이 다 쇼호스트 시험은 아니었고요. 쇼호스트 시험은 한 최종 2번 떨어지고, 아시아나 항공 한 3번 최종 떨어지고, 엠넷, 뭐 BJ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떨어지고 이래서 7번을 최종에서만 떨어지니까 되게 인생이 저주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까지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에 붙었어요. 승무원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경험을 좀 쌓고 쇼호스 시험을 다시 봐야겠다. 임원분들의 눈에 내가 너무 부족한가 보다. 어리기도 했고요. 사실 그때만. 그치. 예, 그래서 항공사 공부를 했는데 운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 저한테 그 1년 반 전에 임원 면접 보셨죠? 저희 3자리 티오가 나서 임원 면접 카메라 테스트를 싹 돌려보니까 3분이 적합하신 것 같아서 오십시오 해서 특채로 갑자기 비행하다가 홍콩에서 전화 받고 쇼호스가 어느 날 된 거예요. 대략 운명이었네. 그런가요? 그치. 그래서 공채우는 없는데 그렇게 특채로 되고, 롯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또 임원 면접 보시죠 이러면서 또 특채로 되고 그렇게 살고 있네요. 특이해요. 네. 아, 이럴 때는 쇼호스트 그만하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 바닥에 경쟁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들어왔어요. 성격이 그래도 내향적일 것 같다. 기운은 있는 편이고 내성적이기도 한데요. 뭔가 뭐라고 그러지? 근데 소심하진 않거든요. 제가 대담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잘할 줄 알고 들어왔고 그거를 한 3, 4년, 5, 6년까지 5년 차까지 즐겼던 건 사실인데요. 한 6년 정도 되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8년 차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잖아요. 쇼호스가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방송이 많으면 이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고 뭔가 프리랜서의 그런 경쟁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젊을 땐 괜찮은데 내가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메인을 꽤 차고 있어야 되는데 메인을 찰 때가 됐는데 이 바닥에서는 한번 메인을 딱 잡은 사람들이 잘 안 놓잖아요. 그걸 뚫고 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은 쇼호스트들이 내가 이제 메인 할 때인데 이런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중간 기수들의 고민이기는 한데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명상을 한 1, 2년을 하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잘하나 봐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래 옛날에 받았죠. 옛날에 받았어요. 어린 연차에서는 빨리 메인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경력이 훨씬 더 있으신 선배님들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 물론 요새는 기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어차피 회당 페이입니다. 메인은 어차피 나중에 메인을 달면 더 경력이 많은 멋진 메인이 될 것이다. 지금 서두르지 말고 회사가 주는 대로 그냥 하자. 사실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 저도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공중파 같은 거 보면은 연예인들 나와서 어느 날 한마디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정리됐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 프리랜서의 세계 그거 있잖아요. 상품을 하다가 내가 그 상품에서 이제 뭐 제외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한때는 되게 상처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마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복할 부분이고 그 사람들의 열정으로 좀 보인다고 해야 될까? 제 유튜브에 저 쇼호스트 준비하는 사람인데 제가 제 옛날 모습 같아요. 너무 어릴 때 마음을 먹고 20대 중반입니다. 이러면서 저랑 똑같아요. 너무 막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되게 약간 안타까워요. 왜? 왜냐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그럼 그 얘기를 해요.
트렌드 코리아 읽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제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인생에서도 뭔가 쇼호스트도 예전이랑 저는 쇼호스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옛날에는 물건 팔면 되고 되게 TV 시장도 좋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책에 따르면 유튜버들 정말 치고 올라오고 막 인플루언서 되게 많고 루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스 너무 하고 싶어 뭐 해야 되지? 방송 경력, 게스트 조금 하거나 뭐 리포트 조금 하고 도전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시각이네. 정말요? 근데 저는 제가 준비할 때 8년 전부터 이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서류 통과율이 되게 높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왜냐하면 이력서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제가 그때 건방져 보여도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겸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남보다 이만큼 준비를 해야 서류에서 튈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조금 특별한 게 있어야 튈 수 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제 서류를 보시면 쇼스가 방송과 판매하는 직업인데 보통 방송만 하고 들어올 생각들을 하잖아요. 맞아. 자꾸 까게 되네. 근데 저는 백화점 들어가서 일부러 일을 했었거든요. 애플 매장에서. 그냥 난 최고의 가전 쇼호스트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휴학하고 엄마 나 휴학하고 일단 저 리포터 학원 다닐게. 180만 원이래. 근데 그 돈이 좀 비싸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돈을 벌게. 어떻게? 백화점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서 리포터 학원에 가면 방송과 판매를 나는 약간 3학년 때 다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해서 쇼호스가 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제발 휴학을 하지 말으렴 이러면서 그때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학원 다니라고. 근데 어쨌든 그 돈을 받고 다니면서 또 휴학도 했어요. 백화점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 경험에다가 자격증도 보험 자격증도 다 따놓고 일단 할 수 있는 거 전 다 했었거든요. 정말로. 웃음 치료사 자격증에 별의별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이 많은 준비를 하고 사실 도전을 하셔야지 왜 남들과 똑같이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마인드 이해가 안 돼요. 대박이다. 네. 최고인데? 그쵸.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좋아. 정말요? 나 감동했어. 와, 진짜 좋아. 너무 좋은 얘기야. 리포터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화요일, 목요일 아예 비웠어요. 수강을. 그런 여유가 돼서. 그래가지고 춘천 SBS를 다니면서 경력을 생애 첫 경력을 생방송으로 쌓았거든요. 춘천 SBS 강원민방.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이미 이력서가 이만큼인 거예요. SBS에 EBS 단편 리포터. 맨날 냈으니까 그냥. 정말 이력서는 100개 이상 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떨어진 거 엄청 많아요. 우수수. 그냥 면접을 8, 90% 다 못 봤으니까. 실패 경험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최종도 7번 떨어진 거고. 그런 식으로 자격증도 많고 이러니까는 자기소개서가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류 통과율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통과가 되면 최종까지 거의 갔던 게 내용이 풍부하잖아요. 한 고생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원에서 춘천까지 다니는 게 버스로 왕복 3시간이었나? 당일치기로 또 갔다 와야 되잖아, 학생이니까. 그러면 정말 배고파서 손 떨린 적도 많았고 엄마가 사서 고생하는 건 정말 너 대단하다고 막 이랬었는데 원래 성향이 그랬어요. 성향이 행동은 실행력이 있고 행동은 긍정적인데 마인드는 살짝 부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남들과 똑같은 준비에서 쇼호스트가 될 수 있을까? 난 더 많은 걸 해야지. 내가 연예인 외모도 아니고 슈퍼모델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뽑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꾸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주신 분들이 항상 똑같이 생각하시거든요. 게스트 좀 하면 될까요? 인터넷 리포터가 이러는데 저라면 요새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트렌드 책 보시면서 있잖아요. 내가 최고의 어디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인플루언서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여유들이 되시니까 나이가 어리시니까 저라면 좀 더 재밌게 이력서 꾸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오늘 진솔하게 얘기 드렸고 저도 7번 최종 떨어지고 서류도 100번 까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자꾸 끝에까지 올라갈 정도의 노력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돼요. 나는 이거 준비할 때 이 말을 안 믿었어요. 다들 나는 안 되겠지 이랬는데
근데 제 주변에 그렇게 거의 그래도 최종까지 뭔가 이렇게 항상 많이 간 기록들이 있는 친구들이 안 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대신에 최종은 사람이 뽑는 일이라 그건 운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예, 그 타이밍의 공채 이미지, 그 임원의 뭐 컨셉 이런 게 있기 맞아.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만 그 자리에서 하시면 최종은 그냥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최종에서 떨어진다 연락이 와도 그래, 이번에 안 맞았구나. 약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에 더 잘해봐야지. 맞는 곳과 언제가 되겠지. 우리나라 그렇게 기회 없는 곳은 아니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은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시되 마음은 너무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부족하다는 마음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부정적이어도 돼요. 사실은 준비생 하시면서 행동만 긍정적이면 되니까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완전 이해돼요. 정말요? 양쇼TV에 풍성한 얘기 많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